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출가든 재가든 마음만 깨끗이 하고 정성껏 기도하면 위력을 얻는데 아무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위력이 환경에 있지 않고 정성을 바치는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재가교도로서 출가 못지않은 신심과 공심, 공부심으로 정성을 바치고 있는 분입니다. 대전 충남교구 교회 의장을 역임하고 교화 발전에 헌신해온 동대전교당 도산 윤도전교도 초대했습니다. 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올라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예, 참 네. 크게 안 막혔습니다. 네, 도사님은 대전 충남교구 교회 의장으로 그동안 네. 열심히 교화 활동하시다가 이제 좀 내려놓고 어쩌면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을 위해서 교회 의장이나 교도회장 그리고 여러 가지 직책들을 다 내려놓고 직장도 완전 정년퇴임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백수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올 이제 4월이 되면은 예. 기간제 교무가 아마 공고가 날 것 같은데요. 그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제 교무, 그러니까 교무, 예. 출가 교육자 생활을 저처럼 이제 평생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기간을 두고 예. 하는 이런 특별한 전무주신의 길을 걸으려고 지금 서원을 세우셨는데 예.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재가 교도님이 특별한 서원을 세우고 기간제이지만 출가를 해보겠다는 결심을 해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그동안 이제 제가 교육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청운회든 그 다음에 교구, 뭐 교회든 이러한 활동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왜 초등학생들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바로 윗 이렇게 가까이 뭐 네. 상급 학생들이 가르치면 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네. 교도님들에게 조금 더 아무래도 그런 제가 교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좀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즘이 이제 뭐 워낙 오래 사시다 보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또 활용을 할까 하다가 네. 그래도 또 이런 쪽에 한번 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진타원 백심덕 교무님이 제가 서진주 때부터 이제 그 지도 교무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제안을 저는 이제 속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도사님 정년하고 나면은 기간제 교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초창기였어요. 지금도 아마 한 9분 정도가 지금 네.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한번 그때만 해도 정년이 몇 년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차에 작년에 이제 저희 부부가 법사 승급이 되고 나서 이제 상사님한테 인사를 갔었어요. 예. 간 자리에서 또 소타원 이명신 교무님이 거기서 그냥 아이 뭐 도사님이 이런 거 하신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온통 교단의 어르신들도 다 알게 되고 기운을 밀어주시고 공인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저도 이제 그 길이 뭐 타의가 아니라 스스로 또 그런 길이 네. 괜찮은 길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2막을 시작하면서 가장 멋진 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제가 교도님들이 사실 이제 교무님에게 문답 감정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조금 더 다를 수 있는데, 뭐 제가 교도 입장에서 누구보다 그 신종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리나 교화나 더 쉽게 좀 다가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기간제 교무로 또 앞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큰 봉사를 하시는 거죠, 교단에. 예, 또 멋진 보람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신이 이제 보람이죠. 네, 자신의 네. 보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에 그게 도움이 되기를 사실은 바랄 뿐이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과는 좀 떨어져 있는 일이 많을 거고요. 어찌 보면 더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사모님인 각타원님을 비롯해서 허락을 어떻게 잘 하셨나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집사람도 굉장히 좀 이렇게 흔쾌히 이야기를 하시더만,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보니까, 네. 오래 들고 조금씩 걱정을 사실은 해요. 하는데, 워낙 뭐 요즘, 뭐 다들, 이게 아까 말씀대로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10년 전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네.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도 예를 들어서 또 많이 교당이나 기관이나 발령을 받으면은 본인이 또 뭐 도움을 될 게 있으면은 같이 네.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점은 뭐 크게 문제가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이런 가족으로 또 함께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적극 응원해 주시고, 예. 우리 도사님이 또 기간제 정부 주신 교무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인생 2막으로 기간제 교무를 지금 서원하고 있는 우리 도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도사님은 앞서 법사 승급식도 하셨고, 예. 정말 교단에 법 있는 교도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 어떻게 원불교를 만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고향은 경남 밀양인데요. 중고등학교를 부산서 나오고, 그 당시만 해도 다들 중학교 때부터 저희들이 시험을 보고 사실은 학교를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대학을 또 이제 명식이 그래도 서울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두 번의 이제 재수를 한번 하고, 결국은 원하던 대학은 못 가고, 한국 외대를 가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로 대학 때문에 이제 오게 됐는데,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오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밀양촌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되지가 않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는 그 친구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 두세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번 모이자.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자 해서 만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학교를 왜 가면은, 저는 학교를 좀 일찍이 간 편이었고, 그러니까 6살에 이제 초등학교를 간 셈이었고. 6살에요? 예. 정말 일찍 가셨네요. 예, 예. 이제 그 고향 여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많은데 좀 늦게 간 편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의 동생이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은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은 네. 한 3년 차이가 나죠. 예. 2, 3년 차이가 나는데.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이제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 당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뭐 일요일 날 할 일도 없으니까 자기 따라 교회 가자고 해서 제가 아마 서소문에 있는 어느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한 중간급 정도 되는 교회인데 한 6개월을 따라다녔어요. 네. 그 여자친구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자 국민학교 동창을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동창 여자친구라기보다 그렇지, 이제 동창이죠. 예. 여자 동창 친구 예, 여자 거죠. 동창에 따라서 네. 6개월 정도 따라다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듣고 나면은 믿습니다 하는 말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솔직히. 한 200명 정도 꽤 이제 뭐 조그만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주 대형은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계속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만 저게 무슨 말인가를 사실은 뭐 옆에 그 동창한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6개월을 따라다니던 차에 어느 날 그 동생의
이제 친구가 하나 따라왔어. 이제 모임에 네. 이제 같이 네. 나오게 됐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지금 그 각 안에 있는 각타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원남교당을 그때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녔대요. 아, 그래서 예. 원불교를 그때만 해도 원불교가 뭐 국민학교 책에 나올 때도 아니었고 사실은 생소하게 예, 느껴졌겠네요. 전혀 예. 뭐 불교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그 제가 교회에 좀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고 있던 차에 그러면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는 이제 원남교당에? 예, 원불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뭐 특별히 일요일 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따라가 본 거였죠. 따라가 본 것이 아마 대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그러니까 77년 이제 서기로 1977년도경에 네. 따라갔는데 원남교당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으니까 학생회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학생회에 가고 학생회가 아마 지하에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청년회는 1층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청년회로 가라고 이제 이렇게 대학생이니까 그리로 네. 가라고 네. 해서 갔더만은 일산 교무님이 월산 김일산 교무님이 이제 그때 네. 계셨던 분이에요. 담임 교무님이셨군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분도 아마 제가 아마 첫 발령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부경으로. 예, 부경으로 첫 발령을 네. 원남교당으로 오셨던. 얼마나 뭐 청년들에 대한 또 교화 열정이 대단하셨겠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지금도 좀 이렇게 여성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따뜻하시죠. 조용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너무 이게 이제 기독교 쪽하고 대조가 이제 제가 6개월 다녔던 기독교하고 네.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막 계속 뭐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뭐 믿습니다 이렇게만 했던데도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그때도 좌선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좌선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사실은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막 뭐라고 뭐 강요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거기가 그 창경원 근처잖아요. 그렇죠. 창경원에서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창경원에 뭐 그 당시만 해도 벚꽃 밤에 창덕궁이죠. 예, 지금은 예. 창덕궁이죠. 예. 예. 거기도 가기도 하고 무슨 이제 행사도 좀 따라다니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가 첫 인상이 굉장히 좋아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아내가 이렇게 교당 가자고 그러면은 큰 하여간 뭐 행사만 없으면은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당시 학생 회원이었던 네. 지금의 사모님 네. 이수원 교도님과 이끌려서 교당을 그렇죠. 그렇게 찾아간 것이 되신 인연이 분이죠. 돼서 이렇게 또. 예, 예. 아, 그렇군요.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하셨네요, 두 분이. 예, 예. 결혼을 네, 네. 예, 뭐 첫사랑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됐어요. 처음 그렇게 교당을 나갔을 때 예. 그 원남교당 당시 예. 인상이 어땠어요? 거기가 약간 이렇게 언덕에 있었는데 길은 진입로는 요즘 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차가 확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막 골목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기억인데 건물은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아마 그때 향타원님이 이제 네. 주인 교무님이었었는데 예. 저는 뭐 그때도 향타원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2층에 있던 일반 교도, 일반 부패는 뭐 갈 일도 사실은 큰 행사 있을 때 그냥 가서 도와주기나 하고 이런 정도였지 크게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들 뭐 쟁쟁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렇죠. 우리 교단에도 예, 큰 역할을 큰 하신 그 선진들이시죠. 역할을, 예, 하셨던 분들이 다 계셨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원남교당에서 대학생 법회를 보시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추억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거의 그냥 좋다 이런 정도여서 사실은 제가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때 청년회도 거의 서울대 팀들이 아마 주로 많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좀 뭐라 그럴까 공부하는 분위기 뭐 이런 네. 첫째는 이제 분위기가 좋았고 네. 그 다음에 뭐 하자면은 그냥 거부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지금 봐도 그때 이제 뭐 처음 이거다 해서 딱 이렇게 필이 꽂혔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좋다. 예. 아 이게 뭐 편안하고 편안하고 익숙하고. 이런 게 너무 네. 이제 저도 이제 그 재수를 하고 서울에 유학을 와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네. 그 아르바이트들 가정교사 입주 아르바이트를 예. 입주 가정교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제 시골에서 왔으니까 생활이 되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이렇게 그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지고 또 외로움을 달래는 기회도 됐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예. 뭐 그래도 아는 이제 어쨌든 간에 아는 친구 하나 네, 있으니까 고향 친구도 있고 고향 그렇죠. 친구의 동생도 있고. 그렇게 학창 시절 원불교를 접하고 그 후에 좀 원불교 교도로서는 본격적으로 좀 활동하고 마음을 나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하게 된 어떻습니까? 것은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ROTC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이제 ROTC는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서 82년도 6월 이제 ROTC는 6월 30일 날 제대거든요. 항상 제대인데 6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이 객지니까 그 전에는 뭐 자취하고 하수하고 막 이러다가 네.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더 심하지만 그 당시도 서울에 뭐 여러 가지 집값이나 이런 게 장난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자취방을 얻어야 되나 아니면 하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집사람이 결혼을 이왕 할 것 같으면은 빨리 하든지 빨리 하는 게 어떠냐는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날짜를 받아 보니까 뭐 5월 8일이 좋겠다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어버이날. 그러니까 이제 제대하기 이제 약 2달 가까이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결혼을 하면은 뭐 일단 휴가도 먼저 며칠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곧 제대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5월 8일 날 이제 그러니까 82년도 5월 8일 날 결혼을 하게 된 셈이 예. 거죠. 제대 직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첫 신혼살림을 서울하고 그 안양하고 경계가 있는 그 석수역 근처에 이제 집을 조그만 뭐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 이제를 하나 얻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가까운 데가 교당을 찾아보니까 시흥교당이더라고요. 시흥교당. 지금은 금천교당으로 네, 그렇죠. 바뀌었더라고요. 네. 예. 그때만 해도 조그만 교당이었죠. 조그만 교당이어서 그 교당을 이제 지소님은 이제 당연히 그때만 해도 이제 결혼도 했고 이러니까 뭐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교당을 가야 된다. 가까운 교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에서 아내도 이렇게 많이 원남교당 그다음 계속 원남교당을 가야 되는데 이런 주의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집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가장 네.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시흥교당을 사실은 갔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도 생활을 시작하셨네요. 결혼하신 이후에 일원 가정으로 꾸준히 교당 생활하셨는데 앞서 우리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죠. 세산 이희선 교도가 우리 각타원님 부인의 큰 오빠죠. 오빠 되세요. 예. 정말 그 어찌 보면 각타원님 이 집안과 또 특별한 인연으로 이렇게 교당 생활도 하시고 또 소중한 인연도 맺으셨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족들 좀 두루두루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뭐 세사님이야. 세사님도 아마
대학교 때 그 원남교당 청년회를 통해서 이제 입교를 하셨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때 이제 집사람이 중학교 때 서천에서 이제 중학교를 서울로 이렇게 유학을 온 셈이죠. 네. 그러니까 오빠 집으로 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오빠가 다니니까 뭐 제일 큰 오빠고 여기는 8남매 중에 7번째니까, 그러니까 뭐 교당을 한번 가보라 하니까 그때만 해도 거의 아버지 같은 이런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따라간 거였죠.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본인도 그게 맞았는지 계속 이제 그때부터 본인은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사님, 그러니까 큰처남댁, 그리고 큰처남댁도 이제 법호를 아마 시타원인가 받으셨죠. 그러시고, 서천에 계시는 이제 장인 장모님은 사실은 그 큰처남이 교당을 원불교라는 걸 이렇게 안내는 했는데, 그때만 해도 본인도 별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서천교당이 봉불식을 하는데 당시에 업장님이었었어요. 네. 장인 어르신이. 그러니까 업장으로 앉아 계시니까 와서 좀 축사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곳이냐 하니까 이제 교전을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던가 네. 봐요. 그래서 교전을 읽어보고, 아, 이게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축사를 하고 나서 본인은 이제 입교를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거의 정년 퇴임할 무렵이셨는데, 그때부터 그냥 굉장히 하여간 뭐 큰 사람보다 더 열성적으로, 네. 큰 사람은 이제 네. 외교 쪽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계속 해외를 이렇게 돌아다니셨거든요. 거의 뭐 공직 생활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먼저 보내셨고, 그 장인은 그때부터 기도방을 따로 마련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네. 기도를 뭐 1시간 이상씩 지금도 계속 이렇게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과할 정도로 하셔서 사실은 지금은 96세나 되셨는데 네. 건강도 썩 좋지도 않으신데, 사실은 좀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적응을 하셔서 그게 좀 걱정이지, 네. 굉장히 하이던 열성적이십니다. 어쩌면 좀 늦게 원불교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 생에 정진적공하리라 다짐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앞서 그 시흥교당을 시작으로 홍제교당, 서진주교당에서 네. 또 꾸준히 교도 생활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서진주교당에 활동하면서도 추억이 많으시다고요. 그렇죠. 서진주교당이 이제 홍제교당은 제가 서울에서 그때 이제 은행을 다녔는데, 은행 주택조합을 그 당시 한참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주택조합을 한 게 홍원동에 현대아파트 주택조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홍원동 현대아파트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보니까 홍제교당이어서 홍제교당을 이제 다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책임자로 승진 발령이 나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책임자가 되면 이제 한 번씩 지방 발령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남인, 이제 연고인 경남이라고 이제 진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진주에 가서 보니까 진주의 교당이 3개가 있었어요. 그때 진주교당, 서진주, 동진주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집을 얻은 곳이 이제 서진주 교당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가 그때가 89년인가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진짜 완전 뭐 쓰러져가는 스레터, 그 아마 집에 비 오면 진짜 법당에 세수대야 이렇게 받쳐놔야 네. 물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교도 창립주가 집을 이제 그 이사를 하신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교도님 이제 몇 분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유타원 이제 유보번 교우님이 계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2년간 있다가 다시 이제 본점으로 이제 서울 오게 됐는데, 네. 와서 홍제교당에 조금 한 2년 더 있다가
제가 서기 83년경에 진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연들, 이런 사람들 어뢰경에서 인연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생겨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사실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진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서진주 교당을 가서 이제 교당을 좀 큰 곳으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신축 불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거 몇 년간이 사실은 그 인연들은 지금도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한 번씩 작년 연말인가요? 한번 진주에 다시 또 이제 네. 가서 인연들도 만나고 네. 이랬는데, 아무튼 그 서진주 교당에서의 추억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네. 굉장히 많았고 하여간 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열악한 환경을 탈피해서 뭔가 좀 새롭게 신축하려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 있는 교당에서 또 주인 역할을 하셨을 것 같고, 신축하고 교당을 새로 짓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또 함께 합력을 하셨어요. 예. 예,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만났던 또 법동지들이라서 그렇죠. 지금도 또 예, 잊지 예, 못하고 함께 만나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주에서 특히 이 사모님이신 각타원 이수원 교도도 진주 서진주 교당에 또 큰 활동을 함께 네. 하셨어요. 예, 자랑을 좀 해주세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아까 그 스레트 집에서 슬라브 집으로 한번 이렇게 이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있는 서진주 교당으로 이제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교무님이 진타원 백심드 교무님이 이제 총부에서만 쭉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일선 교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자원을 내서 이제 오신 곳이 이제 서진주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상황을 보시더만은 본인이 모든 하여간 어떻게든 동원을 해서 돈은 마련할 테니까 집을 지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교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다가 우리가 사실은 갖고 있는 돈이 현금 뭐 한 2, 3천 정도 하고 이 집밖에 없는데 집 해봐야 한 뭐 그 당시 한 7천이나 뭐 그러니까 1억도 전체 해봐야 1억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을 최소한 지으려고 알아보니까 130평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뭐 건물도 2, 3층 이렇게 하면은 이게 벌써 한 3, 4,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교도들이 다들 그냥 시큰둥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백심드 교무님이 거기서 오래 안 계시고 전주 화산교당으로 가셔서 바로 신축을 하셨어요. 화산교당 아시다시피 굉장히 크게 네. 지어져 있고 옆에 청소년 그 문화의 집도 짓고 이렇게 하여간 뭐 그 당시 우리가 볼 때 어리어리하게 사실은 지었다고 이제 바로 전임 교무님이니까 봉굴식으로 봉굴식 때 초대를 해서 진주에서 이제 갔죠. 교도들하고 같이 이제 갔더만은 아이고 이게 뭐 엄청난 경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예. 장례식장도 만들어 놓고 뭐 거기를 갔다 오더만은 교도들이 아 우리도 한번 지어보자. 마음이 이런 나셨어요. 마음이 이제 몇 명 되진 않지만 예. 이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라타원 이명관 교무님이 이제 첫 주인 교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부산에서 보좌경으로 계시다가 그때만 해도 진짜 참 꼭 새식시 같다고 이렇게 교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하여간 곱디고 온 이런 교무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현재 서광주 교당 예, 지금 교무님이시죠? 서광주 교무님이 네. 그래서 이제 라타원님도 사실은 주인 교무는 처음이고 저희들도 아까 뭐 기금도 없고 이런데 어쨌든 간에 마음이 이제 이 교도들 네, 마음이 나서 예. 일단 한번 시작은 해보자. 이래서 뭐 교도들 남자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은 진짜 뭐 퇴근하면 항상 교당 와가지고 뭐 설계도 그려보고 뭐 지웠다 없었다 뭐 수십 번 네. 수백 번 했죠. 그러면서 지금 있는 그 신안동 쪽에다 이제 집을 땅을 130평을 부지를 구하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 어린이집도 넣고 이렇게 이제
짓게 됩니다. 짓게 되니까 이게 사실 돈이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3, 4, 그러니까 한 최소한 2, 3억이 한 3억 정도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교무님은 교무님대로 활동을 이제 막 온 진짜 아는 뭐 인연들 다 찾아다니시고 교도들도 우리가 천일 기도를 1000가정을 해보자. 네. 그러면은 한 가정에 10만 원만 해도 1000가정 같으면은 1억이 되는 게 아닌가. 거기서 1억을 모으고 나머지 또 이제 교도들이 뭐 각 시사를 최소한 1억은 뭐 어떻게 만들어 보자. 적금 대출을 하든 뭐 어떻게 해보자. 그래도 모자라더라고요. 한참.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그때 한참 많이 했던 게 이제 그 폐시경유 가지고 왜 무공의 비누하고 네. 폐지하고 뭐 나중에는 붕어빵 양사도 하고 직접 완전 집사람 같은 경우는 매일 네. 붕어빵 양사를 해야 되니까 네.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가서 매일 이게 이제 밀가루 반죽하고 반죽해 놓으면은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게 뭐 나중에 이제 교당 신청하고 나서 할 무렵 되니까 이제 원불교 신문에도 한번 집사람 거기 이제 붕어빵 장사한다고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구장 이제 그때 조중정 교구장님이었는데 교구장님도 또 다 아시고 이러니까 집사람 어디 가면 이제 다 서울에서도 워낙 이제 활동적이어서 평상시 성격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본공의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수원 하면은 뭐 다 경남 쪽에서는 다 아는 사람이 네, 됐죠. 네. 유명인사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때 만 해도 그냥 뭐 단장 이런 건 했지만은 도와주는 쪽이다 보니까 교구장님 인사를 가도 이수원 씨 남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항상 어디 가면 네. 정부에서 어르신들 봐도 이수원 씨 남편입니다. 이렇게 예. 진주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사실은 뭐 이수원 씨 남편으로 이수원 씨 소개가 됐지. 남편으로만 예. 불렸군요. 예. 예. 그러시다가 네. 이수원 교도의 남편에서 이제 김도정 교도로 확실하게 불리게 된 것이 대전에서의 그렇죠. 예, 활동인데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대전으로 오셨어요. 그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떻게 이름을 불리게 이제 됐는지. 하다가 제가 이제 아까 진주로 내려갈 때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제 했는데 사실 은행원이든 공무원이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좁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사는 거거든요. 교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같이 됐는데 사실 실제 사회에서 나가서 해보니까 그게 생각대로 안 다르죠. 되잖아요. 네. 안 되기도 하고 또 마침 그 무렵이 IMF가 이제 와가지고 그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었어요. 98년에 이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야,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집사람은 당신은 돈하고는 인연이 안 맞는가 보다. 그러니까 어디 돈하고 인연 관계가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생활은 자기가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생각해도 좀 이게 이제 그 당시 사실 그 사업체가 올드한 제 사업체도 아니고 제가 대표로는 돼 있었지만은 그 주주가 따로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나중에 부도가 나게 되니까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대전의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것을 이제 원불교 그 삼동 청소년에서 수탁을 받게 됩니다. 98년도에. 네. 받게 돼서 그 좀 이런 일을 좀 해볼 만한 맡길 만한 재가교도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 없느냐고 이제 이렇게 아마 교무님들 사이에 이렇게 안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교구장님이 관타원 이혜정 교구장님이었고 이제 교구 사무장이 구산 그 서광덕 교무님이었는데 네. 서광덕 교무님하고 이제 그
백신득 교무님이 동창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마 어디 올라 있는 것을 그 백신득 교무님이 보시고는 저보고 이제 여기 가서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어떻겠냐. 월급은 얼마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생활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해서 이제 관타원님한테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고 제가 이제 98년 9월 달에 이제 대전으로 먼저 오면서 집사람은 한 2년이 있다 이제 애들 학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년 있다가 오고 제가 이제 2년 먼저 올라온 셈이죠. 그래서 대전에 이제 먼저 올라와서 관타원님을 먼저 소개받고 이제 수련관의 실무 책임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전에서는 이제 이수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윤도종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2년 있다가 이제 집사람이 올라오니까 네. 윤도종 씨 이제 부인입니다. 이렇게 돼서 역전이 네. 이제 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교단의 또 수련관에서 실무 책임을 맡으면서 또 청소년 교화에도 예.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동대전 교당에 나가게 되시는데 이 동대전 교당은 뭐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들이 잘 정착이 돼 있습니다. 동대전 교당 자랑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전으로 처음 오면서는 이제 대전교당 이제 관타원님이 그 교구장님이니까 이제 그 대전교당에 계셨죠. 그래서 대전교당에 제가 이제 몇 년간을 처음에는 다니다가 동대전교당도 아주 어렵게 그 68년도에 동대전교당이 생겼는데 수련관 근처로 2000년도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신축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관하고 이제 가까운 곳으로 그 전에는 이제 조금 뭐 대전교당 가나 동대전교당 가나 거의 비슷한 거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연이 있는 이제 대전교당으로 다녔는데 그때 이제 사목장님도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 여기 그리고 아직 교당도 그렇게 크지를 않으니까 가서 좀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저도 뭐 가까이 있으니까 2001년부터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동대전 교당으로. 동대전 교당으로 네. 이제 가게 된 거죠.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갈 무렵이 이제 교당 생긴 지가 한 18년 정도 됐는데 교무님이 두 번째 교무님이 그대로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교무님이 거의 10년씩 계신 거예요. 아, 예. 그 초대 이제 몽타원님 계시다가 그 다음에 단타원 전재환 교무님이 그대로 계신 때 이제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님들도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막 여러 가지 막 문제들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그 교당을 신축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단타원님 계실 때는 모든 포커스가 그 교당 신축 자금 기금 모으는데 모든 것을 예.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교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금을 이제 부족한 돈에서 지어야 되니까 이 빚을 갚느냐. 그래서 교무님도 택시 탈 거 버스 타고 버스 탈 거는 걸어가시고 네. 뭐 진짜 식사 누구 대접하면은 그 밥 사주지 말고 돈으로 달라고 할 정도로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 신청이 됐는데 정말 이소성대로 예.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일궈내죠. 예. 저도 이제 서진주 있을 때 집을 지어본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경험이 예, 있으셔서 있어서 더. 예. 그 애로사항은 알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화는 사실 약간 좀 등한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2001년 이제 2년 그게 지나고 2003년경인가요? 그때 이제 국타원 박상진 교무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오시면서 그분은 이제 교화에 굉장히 열성적인 이제 집은 이미 지어져 있는 거고 집만 있으면 뭐하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리모델링도 좀 그 교도들 그러니까 를 교화 활동하기 교화 활동 편하도록. 편한 뭐 다실도 만들고 뭐 이러니까 이제 교도들은 처음에는 의아했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돈 없는데 조금 남아 있는 돈을 막 리모델링 한다고 쓴다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아마 가보시면은 오시는 분들마다 1층에 있는 그 다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나무로 목재로 굉장히 좀 고풍스럽게 이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던 차에 이제 제가 처음에 교구장님 소개로 왔다 보니까 그리고 수련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수련관 관장님을 교구장님이 겸임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사무국장인 이제 서광덕 교구님이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교구장님하고 교구의 일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관여를 어쨌든 간에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청운회도 없었는데 교구청은 이제 교당 청운회는 간간히 남대전 이런 데 몇 군데가 했었는데 교구 청운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앙 청운회 할 때도 대전 충남교구는 참석을 안 할 정도였습니다. 못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관 가서 그 다음 해부터인가 교구 청운회를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교구 청운회 사무국장을 한 10여 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활동을 이제 교구에서 하다 보니까 교구장님이 이제 그때 관타원님이 가시고 정타원 정수덕 교구장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때 사무국장님이 그 정산인가요? 김도영 교부님. 네. 지금 동구산에 계신가요? 또 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분이 이제 이렇게 팀으로 오셨을 때 교화기억위원회란 걸 한번 해서 교도들이 그냥 그냥 교무들은 항상 뭐 교무회의도 하고 화장생부 출가자 회의도 하니까 당신들이 그냥 진짜 안을 좀 해봐라. 그런데 다행히 그 무렵에 대전, 충남, 대전 지역에 저희 또래 1, 2년 차이로 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는 바람에 해서 좀 교당에다가 교당 내교도 새로 앉아 우리가 교당 규정은 있지만 교당 네. 내교가 있긴 있더라고 예전에도 예.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교당 내교만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도 좀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교당별로 좀 분과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교구에서 좀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국타원님이 그걸 아주 선뜻 이렇게 수용을 해서 동대전교당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전교당이 이제 굉장히 교화분과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교화기획분과도 만들고 분공분과, 뭐 청소년분과, 총무분과 막 이렇게 해서 모든 교화협의회 안건은 교화기획분과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토의를 해서 올리자. 이렇게 앉아 되니까 그리고 뭐 청소년 문과는 청소년 뭐 어린이나 학생 훈련 이런 거 할 때도 거기서 모든 걸 짜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교도들이 재미가 있으신 거죠. 일단은 할 일이 생기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교화에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좀 청소년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교도님들도 이렇게 후원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청운회에서 뭐 또 청소년 문과 활동하는데 아예 뭐 후원금 뭐 1년에 얼마씩 더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좀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타원이 계실 때는 교도들이 어린이까지 하면은 한 120명 가까이 이렇게 까지도 나왔었어요. 굉장히 뭐 그래서 야 조금만 있으면 우리 대전교당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대전교당 제끼자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했는데 국타원님이 6년 임기 중에 5년 차 때인가 이제 발병이 그 병이 나셨어요. 암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이제 본인은 어떻게든 간에 6년 임기를 채우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현승 교무님이 이제 부교무로 갔다가 이제 보좌교무가 된 상황이었죠. 3년 전, 6년, 5년 차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따로 이제 교무님을 안 받고 그냥 아프시니까 마지막 1년은 그냥 치료하시는 중에도 우리가 보좌교무님과 함께 교화를 해나가도록 중심으로 교도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 법회는 교도들이 보고 막 이렇게 막 다 진짜 재미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교도들이 아마
동대교당이 가장 좀 활성화가 됐던 때가 아닌가. 그게 아까 이야기대로 교도들이 이제 막 자발적인 참여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수요 선방도 그냥 교무님이 주재하는 게 아니라 교도들이 교도님들 주장하고. 직접. 네. 뭐 청소년, 뭐 어린이 법, 뭐 훈련도, 법회도. 청소년 분과에서 그냥 뭐 네. 알아서 하고. 또 그 당시 또 이제 우리 국민 초등학교 교사인 이제 원무가 한 분이 계셔서 또 이제 그런 것도 자연스레 또 잘 되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아주 재미있게 진짜 교당 생활을 했죠. 교무님이 그렇게 편찮으신 중에도 어찌 보면 교도님들이 마음이 좀 흩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계들 속에서 잘 극복하고 오히려 더 단합하는 기회도 그렇죠.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인 교무님이 아프시니까 지금도 이제 국타원님을 뵈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애틋한 그런 마음이 네. 본인은 또 이제 저희들한테 있고 저희들은 또 교무님한테 있고 이런 네, 네. 게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그 아프신 중에도 우리 동대전 교당 교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교화를 차질 없이 이끌어가고 그렇죠. 함께 협력해 준 부분은 아마 두고두고 너무너무 고맙고 소중한 그런 또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인연이 그때 됐을 이제 것 같아요. 체계가 그래도 교당이라고 하는 좀 분과도 되고 교화협의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대로 외형적인 건물 신축에 모든 올인을 하다 보니까 뭐 분과 이런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직 우리 단타원님하고 그때 성타원 우리 권세윤 교도회장님 여성분이었는데 이제 독신이었어요. 그분하고 그냥 그분은 생각이 괜히 부회장 뭐 분과 이런 거 많으면은 의견만 흩어진다고 좀 이런 이제 약간 생각이 있었어요. 당시는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 신축해야 된다는 그렇죠. 어떤 모든 게 목표가 이제,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네. 이제 그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체계가 좀 안 맞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맞아서 저희들이 그때는 너무 진짜 재미있게 네. 잘했었어요. 그렇군요. 예, 동대전 교당 큰 교화 발전 이룬 내용까지 소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사님과 함께한 이 특별한 교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대전 충남교구 교의회 의장을 역임한 도산 윤도종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도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